오늘은 우리 이제 내신이 낮은 친구들 6등급까지라고 할까요? 6, 7, 8 친구분들 정시 파이터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정시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까지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신이 이렇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지금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남학생들은 모의고사 제대로 안 풀었어요.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비춰봤을 때 영어가 한 5, 6 하는 것 같고요. 영어가 5, 6 국어 수학이 6, 7 하는 것 같아요. 탐구도 간혹 3 정도 뜨는 친구도 있지만 탐구도 5, 6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도 안 보여주고 싶어하고 내신도 안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형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신이 지금 낮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시카드가 사실 지금 성적으로 맞춰서 쓰는 학교들이 아쉽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정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고2 2학기 고2 친구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시를 준비한다면 재수생과 똑같다. 우리는 현역으로 지금 수투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 요거를 배우고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열심히 복습을 수학 같은 경우에 하는 거죠. 그리고 학기에 통계를 하면서 계속 수원 수투 문제풀이하면서 통계를 채워나가는 거다. 인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 학교에서 문학작품 듣는 거 열심히 들으면서 배우시고 지금부터 올림포스랑 수능 특강이랑 푸는 거죠. 푸는 거. 네. 이제 문제집 풀 때 보면은 그 문제 읽고선 풀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문제 시간이랑 문제 수를 봤을 때 문제당 1분 30초인가? 그래서 2분 정도 내외로 2분 전으로 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지문 읽고서 비문학 작품 읽고서 문제에 딸려 있는 거 푸는데 네 문제면은 몇 분 걸려야 돼요? 6분 컷에 들어오게끔 풀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요런 거 내가 지금 문제 푸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비문학이면 비문학 파트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인문 저기 과학 관련된 것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관련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내가 또 어떤 내용의 지문에 혹시 유불리가 있는지도 네, 그런 것들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네. 두 부류가 있는 두 부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기는 맞는데, 듣기는 한두 개 틀리는데 등급이 5, 6등급인 친구. 듣기도 별로 좀 틀리면, 듣기도 많이 틀리면서 5, 6등급인 친구들. 이게 좀 요런 형태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사실 듣기를 맞추는 친구들은 단어 열심히 해서 좀 3등급을 노려서 공부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듣기도 많이 틀린 친구들은 듣기부터 일단 해서 어떻게 4부터 좀 밟아보는 형태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영어가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정시 모드로 간다면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국어 4등급, 탐구 그래도 3등급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선 정시를 공부하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7, 8등급의 친구들이라면.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수생보다 몇 개월 빨리 시작할 뿐이지 네, 채워나가야 되는 학문의 영역은 똑같고 그다음에 통계라는 건 안 들어본 상황이 있고 국어도 안 풀어보다가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듣기 뭐 영어 단어도 당연히 안 돼 있을 확률이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새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요거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7, 8등급인데 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했는데도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스스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보고 듣고 한 세월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하나도 안 쌓여 있다라는 거면 결국 쌓여 있는 데이터가 제로다. 그럼 처음부터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배우고 있다,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다시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 3등급 맞추고 요런 라인을 맞추면 인천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준으로 수원대를 바라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7, 8등급이면 수원대 못 쓰잖아요. 근데 정시로 수원대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대 정시 목표로 해서 도전을 하고 대신에 이제 수시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굳이 아무것도 안 쓰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수시라는 것을 약수령 논술로 좀 더 수원대보다 위에 점수대 형성되어 있는 가천대, 36대 정도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은 왜냐면 국어 수학 공부할 거니까. 오히려 그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수학을 다시 마음에 다잡고 시작하고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뭐 늦게 시작하는 여름방학 때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입시 상담을 하고 원서를 접수를 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서경대 같은 경우에 9월 말에 시험을 봤죠. 그러면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9월 중순에 지금 원서 접수하고 9월 말에 시험을 봐서 여기는 사실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먼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염두에 두고 내년 지금 9월, 10월 때까지 시험 보는 학교들을 맞춰서 했다라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하고 온 거니까 그러면 늦게 고민을 하고 시작한 친구들보다는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수령 논술로 현실적으로 쓰는 학교들 이렇다. 근데 이건 좀 아쉽다. 그러면 뭐 인문 논술이라든지 수리 논술이라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네, 최저가 이제 대신 없는 학교를 노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노려도 될 것 같다. 네, 여대들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여대들은 두 개, 2합 7을 맞추면 통과가 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2합 7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목표하는 게 4, 영어 3. 그러니까 영어 3 맞춘 전자에 3, 4 탐구로 맞춰도 되기 때문에 네, 영어를 3을 맞추는 걸 목표해서 공부를 하면은 최저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최저를 맞추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요거는 예를 들면 수능 이후에 보는 여대들이 있거든요.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을 맞춰서 네, 수능 때까지 국영수 탐구 열심히 팍 공부하고 1주, 2주 벼락치기 하는 거죠. 어차피 못 쓰는 학교였는데 도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수시로 대학 가는 거는 좀 더 상향으로 도전으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정시로 여기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선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 카드를 이렇게 여대 같은 경우에, 근데 여대가 아닌 남대가 없으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학생들이 접수하고 많이 안 보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학교도 있죠. 인하대, 단대, 요 학교들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날짜가 겹치지 않는 약수령 논술,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여기 학교들을 수시 카드로 해놓고 탁 던져놓고 네, 공부를 하는 거죠. 이과생들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저는 맨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제가 말하는 인하대, 단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출신이 없다. 네, 수리 논술로 이제 뽑은 이건 대학교 발표한 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학고 출신의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보고 인하대 단대를 가지 않더라. 근데 6개월 이제 평균 등급이 낮더라. 4에서 뭐 6, 7등급 친구들까지 합격을 하더라. 대학교 발표 자료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그 친구들 과학고가 없으니까 다 일반고 출신이라는 거죠. 거의 다. 네,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시험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수학이 6등급인데 옆 학교, 저 멀리 있는 옆 학교 6등급 친구는 공부해서 합격을 한다는 거죠.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내신 경쟁률이 4에서 6등급 친구들끼리 수리 논술을 보는 건데 수리가 꼭 1등급의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네. 나랑 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리 논술 문제 자체가 쉽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리 논술은 어렵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싶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누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같은 등급 친구들 중에서 누가 공부를 해서 점수를 더 받아서 합격하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시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는 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1년에서 1년 11월까지 하면 언제야?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더 공부한다는 거죠. 14개월 동안 더 공부를 한다라면 공부해서는 좀 더 건드리고 좀 더 풀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을 테니 그렇다고 하면은 수리 논술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理科生들 같은 경우에 1, 2등급 친구들이 쓰는 대학교를 여러분들이 써서 경쟁할 게 아니잖아요. 4, 6등급 친구들이 쓰는 대학교 수리 논술을 볼 거기 때문에 네. 나랑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이 보는 거니까 문제에 너무 쫄지 말고 공부를 해서 도전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내신으로 못 가는 학교를 정시 컨셉으로 정시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는 마음껏 편하게 붙으면 땡큐 하는 마음으로 쓰고 도전을 하는 거다. 대신에 수능 이후의 시간에는 1, 2주 시간이 있으니까 늦게 본 학교들은 2주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마저 수능을 끝났다고 해서 탁 풀어지고 노는 게 아니라 남은 2주 시간 동안에 네, 그 논술 유형에 맞춰서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마지막 도전,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자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실적인 목표가 여기다라는 그 기준점을 갖고선 연말까지 11월 끝날 때까지 모든 대학교 고사가 다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쭉 달려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 6에서 7, 8등급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본인이 직접 실제적으로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공부한 시간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습관이 안 돼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 습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고민하고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 어떻게 내 지식으로 될 수 있는지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뭐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그렇고 본인만의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야 겨울방학 때 실질적인 결과들을 쌓아 나갈 수 있겠죠. 지금은 제로인데 겨울방학 때부터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고3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대학에 가고 싶다라면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이팅 하시고 지금부터 전략을 갖고 나는 전략 따위 생각하지 않았었던 등급의 학생 부모님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전략을 고민을 해서 정말 대학을 안 갈 뭐 대학이 인생이 전부 아니니까 대학을 안 가도 상관은 없는 건데 대학을 갈 거라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을 갈거 할 것이냐 수시로 간다면 수시는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현재 쓸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무슨 전략으로 어떤 전형으로 쓸 수 있느냐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논술한다면 무슨 논술을 할 거냐?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학원 다닐 거냐? 인강 볼 거냐? 어느 학원 다닐 거냐? 어떤 인강 볼 거냐? 혼자 어떻게 준비할 거냐? 등등의 전략을 갖고 계획을 갖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들 안 알아보고 있다가 고3 때 돼서 하면은 하고 싶어도 너무 늦어서 출발점이 너무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하는 곳으로 가셔서 꼭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